세계적인 부자, 수십만 명의 인생을 바꾼 동기부여 전문가, 변화심리학 최고 권위자, 토니 로빈스는 미국 대통령, CEO,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의 코치이기도 합니다. 세계 정상급의 사람들이 그에게 호칭을 받는 것은 그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토니 로빈스는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힘이 바로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고 아직 그것을 발휘할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토니 로빈스의 저서 거인의 생각법 중 10일간의 마음 훈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인데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이루듯이 오늘부터 10일 동안 자신의 마음을 토니 로빈스가 알려주는 대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세상 모든 승자들의 공통점. 꾸준함은 세상 모든 승자들이 가진 특징이다. 어쩌다 한번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잠깐 그 기분에 도취되었다가 드문드문 실력 발휘하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감정을 꾸준히 경험하길 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는 모두 습관에 달렸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변화는 가장 좋은 동반자.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게 해준 생각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데려다주는 것은 아니다. 변화는 가장 좋은 동반자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개인이든 회사든 조직이든 지금 누리는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전략을 정당화하고 변화를 거부한다. 하지만 일과 개인 영역에서 새로운 수준의 성공과 부를 이루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실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집 앞에 세워두려고 페라리를 사고 벽장에 모셔두려고 최신형 컴퓨터를 사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고 이 안에 있는 효과적인 도구들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이제 지금까지 익혔던 새로운 전략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낡은 사고, 행동, 감정 패턴을 깨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이 계획대로만 한다면 장담컨대 새로운 감정 패턴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짧게 고민하고 길게 행동하기. 주위에 성공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보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같이 중심을 잃지 않고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가졌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것은 문제를 고민하는데 주어진 시간의 10% 이상 쓰지 않기. 남은 90% 이상의 시간을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것이다. 균형감을 유지하기. 어떻게 해야 정신적, 감정적 패턴을 즉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바로 현실주의와 낙관주의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나는 예전에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긍정적 사고를 거부하는 게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인생은 균형이다. 만약 자신의 정원에 잡초가 뿌리 내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망상이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원의 잡초가 무성하다고 착각하는 것도 파괴적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첫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자. 둘째, 현재 상태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자. 셋째, 그 생각대로 되도록 만들자. 정신적, 감정적 능력을 통제하기. 마음속 정원의 잡초를 제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지금까지의 부정적 패턴을 깨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10일간 마음 훈련에 도전하여 내 마음을 의식적으로 조절해 보는 것이다. 이 과정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패턴을 없앨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앞으로 10일간 자신의 모든 정신적, 감정적 능력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집중해보자. 지금 당장 불필요한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부터 해보자. 마음 훈련 규칙 새겨두기. 앞으로의 10일은 지금껏 경험한 그 어떤 시간과도 다를 것이다. 마음 훈련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일간 불필요한 생각이나 감정에 매달리지 말 것. 활력을 빼앗는 질문이나 말, 비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음을 인지하는 순간, 즉시 관점을 옮겨보자. 지금까지 익혀온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첫 번째 공격 라인에 섰을 때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부터 시작하자. 셋째, 10일간 매일 아침 모닝 파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목표를 성공에 맞춰보자. 넷째, 앞으로 10일간 초점을 문제가 아닌 해결책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지하는 즉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다섯 번째,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에 빠졌더라도 스스로 인지한 즉시 상태를 바꿨다면 자책하지 말자. 하지만 만일 인지한 즉시 상태를 바꾸지 못했다면 며칠간 훈련했든 상관없이 10일간의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부와 성공은 진행형이다. 10일간의 마음 훈련은 내게 어떤 도움을 가져다 줄까? 첫째,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습관적인 마음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게 해준다. 둘째, 강력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고 체계를 조절할 때마다 가슴 벅찬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새로운 습관과 기준, 새로운 기대치를 세움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삶의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와 성공은 진행형이다. 1년의 사소한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낡은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패턴으로 충전시키는 훈련을 통해 강한 추진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최상의 상태에서 결정하기. 똑같은 말을 듣고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다. 그 차이는 그저 내 감정 상태에 달렸다. 우리의 정신과 감정 상태는 가치평가 마스터 시스템의 첫 번째 요소다.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 기대로 충만할 때 내리는 결정과 지치고 불안할 때 내리는 결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자세가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문제의 의미를 판단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때는 실수를 걱정하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최상의 상태여야 한다. 행동을 결정하는 질문 평가하기. 질문은 마스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두 번째 요소다. 누구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가치평가 단계를 거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스스로 던지는 구체적인 질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마음에 드는 이성과 데이트를 원하면서
상대가 거절할까봐 고민하고 있는가? 날 싫어하면 어쩌지? 괜히 다가갔다가 불쾌하기라도 하면 어쩌지?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평가만 하다가 정작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반면 이 사람과 친해지면 정말 환상적이지 않을까? 이 사람과 친해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분명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가치 우선순위가 만드는 차이. 인간은 누구나 덜 고통스럽고 더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르게 배웠다. 결국 사람마다 어떤 특정한 감정이 다른 감정보다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하곤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을 안정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모험심이라고 한다. 가치평가 마스터 시스템의 세 번째 요소인 가치 우선순위의 차이다. 가치 우선순위란 즐거움을 만들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정 상태의 순위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즐거움을 얻고 고통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욕구에서 비롯된다. 만약 사랑이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등을 피하는 것이라고 가치평가한다면 그것이 인간관계의 정직성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신념은 기본 원칙을 만든다. 가치평가 마스터 시스템의 네 번째 요소는 신념이다. 포괄적 신념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인생 전반에 대한 기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신념은 때때로 가치평가 단계의 시작에서부터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따르는 규칙은 이 신념에 근거한다. 규칙은 스스로 가치에 충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말도 안 돼. 그가 날 사랑한다면 나한테 소리 지를 리 없어. 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사랑하면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그의 기본 원칙은 상대가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높이면 사랑이 없는 증거라고 평가하게 만든다. 설사 이 기본 원칙이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그렇게 평가해버리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만의 규칙이나 신념이 있는가? 그것이 실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경험은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신념은 어떻게 자리 잡는 것일까? 마스터 시스템의 다섯 번째 요소는 우리의 참고 경험들, 즉 뇌라는 거대한 문서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과 정보들이다. 이것은 신념의 근거가 되는 원재료다. 우리에게는 기억 속에서 불러낼 수 있는 무한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모두 참고 자료다. 우리가 선택한 경험은 거기서 내가 취해야 할 의미, 느낌, 해야 할 일까지 결정해준다. 참고 경험들의 중요성은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며 자랐을 때와 자신이 계속 이용당한다며 느끼고 자랐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차이가 어떨지 알겠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자랐을 때와 엄격한 통제 아래 자랐을 때의 차이는 어떨까? 이런 경험이 인생과 사람, 기회에 대한 가치평가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공을 부르는 말, 그리고 실패를 부르는 말. 훌륭한 연설을 듣고 깊이 감동한 적이 있는가? 존 케네디, 윈스턴 처칠, 마틴 루터 킹. 주옥 같은 연설문을 기억하는가? 이들의 말은 개인은 물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스스로를 격려할 수도 힘을 빼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사용하는 말은 건설적인가? 아니면 파괴적인가? 희망과 절망 중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경험을 즉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즉각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말. 말에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평화를 이끌어내고 관계를 깨뜨리거나 강화시키는 힘이 있다. 무언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다.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단어는 우리가 느끼는 의미나 감정을 즉시 바꿔놓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처참하다고 표현했을 때와 그저 실망스럽다고 표현했을 때의 느낌은 아주 다르지 않을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과 작은 도전에 부딪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가 그것은 틀렸어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심지어 당신은 거짓말쟁이군 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이런 표현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할지 한번 생각해보자. 감정을 조절하는 말. 몇 년 전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중요한 일이 있었다. 2명의 동료와 업무 회의를 하던 도중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할 만한 소식을 전달받았다. 우리 3사람은 모두 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감정의 강도는 각각 달랐고 또한 이를 표현하는 방식도 모두 달랐다. 나는 화가 난다 라고 했는데 한 동료는 분노가 치민다 라고 했고 다른 동료는 그냥 좀 약오르네 라고 했다. 나는 약 오른다 라는 단어를 듣고 이 상황에 고작 약이 오른다고? 참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러자 흥미로웠고 궁금해졌다. 혹시 새로운 단어를 찾아 사용하면 감정 패턴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부정적 감정을 순화할 단어 찾기. 동료의 그냥 좀 약오르네 라는 말에 놀랐던 나는 그 이후 열흘간 보통의 경우라면 화가 난다, 미치겠다 라고 말할 만한 상황에서도 약오른다 라는 단어를 써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습관적으로 쓰던 단어만 바꿨을 뿐인데 내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강도가 약해졌다. 그저 이것 때문에 약올라 하고 말했더니 내 감정 패턴이 깨져버렸다. 나는 곧 다른 단어들을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지금 나 살짝 삐진 것 같은데? 나는 화나게 만든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라. 생각만으로도 재미있지 않은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내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떠올려보자. 그런 다음 기존의 패턴을 깨고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다른 말을 찾아보자.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변형 어휘. 어떤 경험에 대해 평소와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인체의 다른 생화학적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인지적인 면이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 감정적인 면이 변화하는 것이다. 말은 기폭 장치와 같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자. 누가 당신에게 추잡한 욕을 퍼붓고 있다면 어떨까? 아마도 당신은 정서적으로 화가 날 것이고 호흡이 가빠지는 신체적 변화도 겪게 될 것이다.
이때 평소와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어떨까? 아, 진짜 화나 말고 약올라 같은 것 말이다. 아마 정서적, 신체적 변화 모두 강도가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즉시 감정을 바꾸고 그 강도를 조절하는 힘을 가진 단어를 변형어휘라고 부른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즉시 바꾸려면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들, 즉 감정을 표현할 때 늘 사용하는 단어들을 바꿔보자. 이는 우리의 삶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좀 더 다양한 어휘로 표현하기. 우리는 대개 삶의 경험을 표현하는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단어를 선택할 때도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일상의 언어가 되고 삶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실제로 규정해버린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어떤 불쾌한 경험에 대해 말할 때 굴욕적이다 라거나 우울하다 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굴욕감, 우울을 느끼게 된다. 직접 상대에게 한번 물어보라. 분명 그럴 것이다. 거의 모든 일에 굴욕, 우울이라는 단어를 결합시킴으로써 다른 이들까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단어가 자신이 원하는 바람직한 감정 상태를 만든다. 그러니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의 폭을 넓혀보자. 내 말은 곧 내 경험이다. 삶의 경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할까? 언어는 가장 필수적인 핵심 요소다. 자신의 경험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도 달라진다. 그 말이 실제 우리의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말은 무엇인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올바른 말은 유능한 대리인이다. 우리가 적절한 말을 할 때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말은 무엇인가? 애칭, 욕설, 감탄, 과장 중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감정 어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3,000개에서 4,000개 정도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의 단어가 50만에서 75만 개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쓰는 단어는 겨우 전체의 2% 수준인 셈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12개 정도의 단어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많아도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더구나 그중 거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 단어다. 당신이 감정을 설명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몇 개인가? 지금 한번 종이에 적어보자. 그리고 그 수를 점차 늘려가 보자. 0.01% 부자들의 멘토이자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토니 로빈스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오프라 윈프리는 토니 로빈스에 대해 슈퍼맨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토니 로빈스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크게 바꿀 정도로 아주 놀라운 방법들을 알려주곤 합니다. 토니 로빈스가 쓴 거인의 생각법은 토니 로빈스의 통찰과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한꺼번에 꾹꾹 담아 집약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큰 도움이 되셨다고 연락이 왔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거인의 생각법 중 중요 핵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듣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릴게요. 계속해서 들으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더욱 깊숙하게 이 내용을 완전히 흡수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번 제대로 받아들여진 잠재의식은 놀랍게도 지금과는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수많은 긍정적인 일들을 만드는 발화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세상 모든 승자들의 공통점. 꾸준함은 세상 모든 승자들이 가진 특징이다. 어쩌다 한번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잠깐 그 기분에 도취되었다가 드문드문 실력 발휘하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감정을 꾸준히 경험하길 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는 모두 습관에 달렸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변화는 가장 좋은 동반자.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게 해준 생각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다. 변화는 가장 좋은 동반자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개인이든 회사든 조직이든 지금 누리는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전략을 정당화하고 변화를 거부한다. 하지만 일과 개인 영역에서 새로운 수준의 성공과 부를 이루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실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집 앞에 세워두려고 페라리를 사고 벽장에 모셔두려고 최신형 컴퓨터를 사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고 이 안에 있는 효과적인 도구들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이제 지금까지 익힌 새로운 전략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낡은 사고, 행동, 감정 패턴을 깨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이 계획대로만 한다면 장담컨대 새로운 감정 패턴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짧게 고민하고 길게 행동하기. 주위에 성공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보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같이 중심을 잃지 않고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가졌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것은 문제를 고민하는데 주어진 시간의 10% 이상 쓰지 않기. 남은 90% 이상의 시간을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것이다. 균형감을 유지하기. 어떻게 해야 정신적, 감정적 패턴을 즉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바로 현실주의와 낙관주의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나는 예전에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긍정적 사고를 거부하는 게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인생은 균형이다. 만약 자신의 정원에 잡초가 뿌리 내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망상이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원의 잡초가 무성하다고 착각하는 것도 파괴적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첫 번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자. 두 번째, 현재 상태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자. 세 번째, 그 생각대로 되도록 만들자. 정신적, 감정적 능력을 통제하기. 마음속 정원의 잡초를 제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지금까지의 부정적 패턴을 깨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10일간 마음 훈련에 도전하여 내 마음을 의식적으로 조절해 보는 것이다. 이 과정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패턴을 없앨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앞으로 10일간 자신의 모든 정신적, 감정적 능력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집중해 보자. 지금 당장 불필요한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부터 해보자. 마음 훈련, 규칙 새겨두기. 앞으로의 10일은 지금껏 경험한 그 어떤 시간과도 다를 것이다. 마음 훈련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10일간 불필요한 생각이나 감정에 매달리지 말 것. 활력을 빼앗는 질문이나 말, 비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음을 인지하는 순간, 즉시 관점을 옮겨보자. 지금까지 익혀온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첫 번째 공격 라인에 섰을 때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부터 시작하자. 세 번째, 10일간 매일 아침 모닝 파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목표를 성공에 맞춰보자. 네 번째, 앞으로 10일간 초점을 문제가 아닌 해결책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지하는 즉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다섯 번째,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에 빠졌더라도 스스로 인지한 즉시 상태를 바꿨다면 자책하지 말자. 하지만 만일 인지한 즉시 상태를 바꾸지 못했다면 며칠간 훈련했든 상관없이 10일간의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삶은 내 의지로만 달라진다.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삶에 다가설 준비가 되었는가? 앞으로의 삶을 계속 이 훈련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서지 않는다면 이 10일간의 훈련을 시작도 하지 말자. 이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도전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감정 패턴을 익히고자 하는 사람, 또한 성공과 부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앞서 제시한 모든 방식을 열정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예컨대 질문, 혁신적인 어휘들, 비유, 초점 및 신체적 변화 등을 그들의 일상적인 경험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은 나의 의지로만 달라진다. 그것을 기억하자. 부와 성공은 진행형이다. 10일간의 마음 훈련은 내게 어떤 도움을 가져다 줄까?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습관적인 마음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게 해준다. 강력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고 체계를 조절할 때마다 가슴 벅찬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새로운 습관과 기준, 새로운 기대치를 세움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삶의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와 성공은 진행형이다. 일련의 사소한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낡은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패턴으로 충전시키는 훈련을 통해 강한 추진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언제든 제자리로 돌아오면 된다. 단지 10일간의 마음 훈련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의 인생을 사는 동안 긍정적인 초점에 빠져들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 10일간의 부정적인 감정 패턴을 끊어냈는데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은 유혹에
젖어든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장담컨대 일단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역겨울 정도로 싫을 것이다. 궤도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된다. 스스로 그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